방문각에서 행정학 가르치고 있는 최옥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첫 수업인데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수업은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OT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1년이라는 수업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어요. 이 OT 수업 자체가. 이 OT 수업에서 제가 활용할 자료는 제가 지금 칠판에 띄워둔 것인데 이 프로포절이 되겠습니다. 한 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차근차근 드리고서 강의 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수업 진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요, 제가 이제 나름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로 한번 볼 텐데 네, 여기 이제 헬정학을 행정학으로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고요. 그 헬정학이라는 뉘앙스에 비춰봤을 때 뭔가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어렵나 보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나한테 행운을 주는 과목으로 바꿔보자. 그게 이제 이 프로포절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그 논증을 한 어떤 서류라기보다는 페이퍼는 아니고 제안서라고 보시면 좋겠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강사 소개는 좀 낯뜨거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메타인지라는 부분 있죠. 프린트에서 2번 동그라미서부터 제가 설명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메타인지라는 표현은 시중에서 흔히 활용을 할 때 나의 실력, 능력치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게 보통 메타인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나의 상황을 얘기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 시장과 비추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1번 방과로에서 우리는 지금 전문 과목 제도 아래 있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러분? 그 전문 과목 제도라는 건 간단하죠. 각각의 직렬마다 전공 과목을 별도로 배치한 제도를 전문 과목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행정학 수업을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문 과목은 행정학과, 행정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모르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점은 뭐냐면 전문 과목 제도에서 이제 필기 합격자가 있다고 했을 때 총점이 동일하다면 어떤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이 되는 겁니까? 전문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이 되는 제도인 거 맞죠? 그래서 전문 과목 제도에서는 말 그대로 전문 과목은 중요하구나. 이게 첫 번째 이제 팩트 체크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 제목이 뭐냐면 그림인데, 전문 과목 제도를 인혁처에서 도입한 게 2022년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행정학 우수 점수 추세를 제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자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보시면 8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22년에 치러진 국가직 구급시험, 그리고 22년에 치러진 지방직 구급시험이 있는 것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2년의 행정학 시험의 수준은 평이했다는 거예요. 평이하니까 우수 점수 기준이 90점 이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그런 논리로 살펴봤을 때는 23년도 국가직 구급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24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다른 해에 치러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았었다.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수 점수 기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절대평가 제도는 아니고 상대평가 제도니까 시험이 매우 어려울 때는요, 상대적으로 시험을 잘 보시면 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평이하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행정학 시험은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고 평이하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려울 때 경우를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면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사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저는 사회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22년도에서 국가지방직 시험이 평이했었죠.
난이도 어려워지는 거 보이시죠? 좀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이제 평이해지니까 24년도에 한번 때리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5년도 시험은 24년에 비해선 전체적으로 우수 점수 기준이 높아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26년도라고 했을 때는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행정학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요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방과후. 요게 이제 임용령이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27년도에는 시험 제도가 변경된 것이 또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지금 PPT에 나온 것처럼 한국사를 시험 과목에서 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공인인증 시험으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나머지 4과목에 대해서는 문항수를 5문항씩 늘리겠다. 이게 지금 요점이었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점이 참 많았어요.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 한국사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시험 과목에 있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인데 요걸 이제 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감소하는 것 같지만 감소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한국사를 뺀 나머지 4과목에서 문항수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시험 볼 때 이제 시험에 조금 약간 쪼들려서 시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국어 영어 과목이 그렇고 행정법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이 각 과목을 25문항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나머지 4과목의 난도는 높아진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아마 처리해 놨을 거예요. 요점 정리해 둔 거 보이시죠? 요거 잘 보시면 되는 건데 동점자 처리 시에 전문 과목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 과목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거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가 높은 경우를 대비한 공부가 행정학은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행정학은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고 수월하게 출제될 때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사 폐지로 인해서 행정학 난도 상승할 건데 평균 합격 기간을 고려했을 때 요 얘기, 검증된 기본서가 중요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평균 기간이라는 게 인력처가 발표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합격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평균 기간은 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2년 이내로 내가 붙었으면 단기 합격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평균 합격 기간을 고려했을 때 검증된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공무원 수험생들이 보통 공부하는 패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서를 가지고 일단 꼼꼼하게 이론 수업을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질 때 한 10월이나 11월쯤 돼가지고 요약집을 받아서 요약집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보고 그 과정에서 기본서를 많이 보겠습니까? 요약집을 많이 보겠습니까? 요약집을 많이 보겠죠.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이론 수업 들을 때 한번 듣고 안 보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약집이랑 기본서는 다른 책이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요약집과 기본서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일단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약집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설령 내용이 담겨 있다 치더라도 설명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설명에 있어서 기본서에 비해서 부족한 책이 요약집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요약집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서와 요약집의 딜레마를 두고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요약집을 차라리 만들지 말고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빨리 이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책을 만들자라고 아이디어는 생각한 상태에서 기본서는 중요하다 봤어요. 그런데 제 기본서는 여러 가지 제가 기술을 써가지고 다른 시중에 있는 기본서에 비해서 굉장히 압축적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빠졌다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증된 기본서다. 왜냐하면 합격수기나 제가 이제 강사 소개에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약집을 가지고 쭉 공부를 했는데 아쉽게 고에 치른 시험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럼 제시하게 되죠. 그럼 제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끄러져서 제시를 하게 됐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시하실 때 그러면 기본서 가지고 다시 공부할까요? 요약집 가지고 공부할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시를 할 때 기본서보다는 요약집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참 이게 역설적인데 아주 보수적으로 나는 합격하기 위해서 7월에 학원에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약집을 선택해서 리스크를 무릅쓰는 전략을 선택을 했으며 제시를 할 때도 리스크를 무릅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사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가지고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또다시 리스크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공부가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혹여 미끄러져서 제시를 한다 치더라도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나는 왜냐하면 이 책을 기존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또 이 책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 부담을 끌어안을 필요가 없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요거 느낌 왔습니까?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3번에서 왜 헬정학인가? 네, 왜 어려운 과목인가? 제가 지금 행정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첫 시간에 행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있죠. 수험 과목으로서 행정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지금 뭐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시험을 치시면은 합격 예측 프로그램에다 여러분 점수를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학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타 학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입력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시겠죠. 내가 과목별로 점수가 몇 점인지 입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국가직을 지금 붙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거 25년도 데이터를 제가 예시로 넣어둔 겁니다. 제가 25년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90점을 다 입력을 하고 석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석차가 이퀄 난이도가 되는 거죠. 과목별. 자, 그러면요. 2,750명이 지금 표본으로서 입력을 했고 어디에다 입력을 했냐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전국 단위예요. 실력이 가장 뛰어난 분들이 되는 거 맞죠? 많은 불특정 다수의 수험생들이 입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1배수 기준은 342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어에서 만약에 내가 90점을 받았다. 몇 등이냐면 2,750명 중에 1,667등이 되는 거예요. 100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영어 눈에 들어옵니다. 90점 받았을 때 559등. 그 다음에 한국사 국어하고 보면 얼추 비슷한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행정법은 아무래도 전문 과목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높은 랭킹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행정학은 90점 받으면 혼자서 1배수 안에 여유 있게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행정학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25년 한 번의 데이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말고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학이라는 거는 이유는 모르지만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과목인 건 팩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러분?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그냥 어렵다, 행정은 그냥 분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딱 사실을 보여드려야지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학 뭐가 문제냐? 제가 나름 뭐 가설을 세워본 건데 여러분의 이제 이해력이 문제인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관찰의 결과가 되겠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해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과목도 못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과목은 잘하면서 행정학만 못하기 때문에 이해력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실성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숙제를 내드리면은요, 제 경험상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수행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한 분들이시구나라는 걸 제가 단연간 깨달았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분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량.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콜론 표시하고 어떻게 써놨냐면은 행정학이라는 것은 PA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PA가 뭐의 약자냐면 행정을 이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퍼블릭을 번역을 할 때는 보통 공공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옛날 영화 제목으로는 뭐 공공의 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공이라고 하면은 체육진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퍼블릭은 약간 의역을 해서 퍼블릭 섹터라는 건 국가라고 치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를 관리하는 게 행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행정학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다 모아둔 학문이 행정학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양이 많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 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경영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포괄하는 학문이 행정학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온 거는 분량이 문제구나. 5번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지금 5번 내용이 뭐냐면 많은 합격자가 올해도 이제 배출이 됐는데 25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눈에 띄게 주목한 데이터가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이 뭐냐면 지금 몇 개월 만에 붙은 거예요? 3개월. 25년 1월에 시작을 하여 25년 국가직과 25년 지방직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 요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잘 봐야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최 선생의 말에 따르면 행정학은 분량이 많대. 그럼 분량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하고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모순되는 것 같아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설명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화 인터뷰를 직접 다 했습니다. 직접 다 해서 수강후기도 제가 참고를 했고 전화 인터뷰를 다 해서 어떤 시간을 거쳤는지를 표로 요점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고맙다는 얘기도 전하고 싶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했냐면 너무 빨리 붙었는데 물론 뛰어난 분들이어서 붙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참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 정성스럽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셨어요. 요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요 이번에 이제 3개월을 공부를 해서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행정학 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직에서 양자 모두 85점, 지방직에서 9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점을 받았어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실강으로 참여한 수업이 무엇입니까? 설문지를 작성을 했었고, 인강으로 참여한 수업이 무엇입니까? 설문지를 작성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딕체 처리한 거 보이시죠? 요 수업 뭔지 모르잖아요. 올인원 수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강으로 양자 모두 참여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인원 수업이 뭐냐면 이따가 강의 계획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압축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7월 달에 시작하는 거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7, 8월에 기본, 9월, 10월에 심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학 전범위를 4개월에 걸쳐서 쭉 꼼꼼하게 나가는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올인원 수업은 뭐냐면 2개월 단위로 제가 64시간을 할애해서 압축해서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요거 느낌 왔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 저는 우리 그러면 7, 8월에 올인원 수업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인강 참여 수업 보이시죠? 요게 지금 핵심인데 올인원 수업을 나갈 때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숙제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본과 심화 이게 이제 4개월간 진행되는 전체 과정이 되거든요. 요게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요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올인원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하고 심화는 지금 시간을 제가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면 약 100강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인원 수업은 약 64시간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64시간 강의하고 100시간 강의하고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숙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올인원에서 제가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인원 수업 수강자에게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업이라기보다 숙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월 공부해서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단순히 올인원 수업 들었다 이게 아니라 전 범위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하긴 한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올인원 수업도 들었고 이제 숙제로 내드린 기본 심화 이론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론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을 건데 7월에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론 수업을 딱 들으면은 이론 수업은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인원 수업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제가 기본 심화 이론에서 제가 진행했었던 내용을 숙제로 수행을 했을 때 합격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됐죠, 여러분? 납득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양자 두 분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 오른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엔 실강 참여를 올인원 하나만 했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인강을 많이 활용했구나. 요거 느낌 오시죠? 그 정도 한번 봤으면 되고 많이 회독한 교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딱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지금 공통점인 거 보이시죠? 이거는 주목할 만한 거예요. 천지문은 뭔지 모르겠지만 천지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문은 OX 기출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서가 되겠어요. 그럼 이분들은 공부 방법이 뭐였냐면 천지문에 있는 약 1000개 정도의 기출 OX 문제를 반복 숙달하면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부분은 기본서를 참고로 해서 공부했다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3개월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전략을 선택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모고 주간 모고를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설문지에다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 왼쪽에 계신 분은 일일 모고하고 주간 모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지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어저께 전화 통화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생님 제가 월간 모의고사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월간 모고는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왼쪽에 계신 분은 월간 모고는 봤어요. 이거 됐죠? 자 그러면은 추론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 결론이 뭡니까? 일일 모고하고 주간 모고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자율입니까? 자율이죠, 여러분. 안 해도 붙고 해도 붙고. 제 말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학원비를 이제 내셨고 관리받는 차원에서 일일 모고하고 주간 모고를 이제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점수가 안 나온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거를 일단 해야 될 거를 빨리 하면서 나중에 좀 모아뒀다가 푸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당장 해당 사항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좋다. 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좋아요. 일일 모고하고 주간 모고를 풀지 않아도 왼쪽에 계신 분이 붙은 이유는 아주 한 줄로 줄여서 간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모든 컨텐츠에는 해당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언어 과목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적 감각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 행정법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는 언어 과목이지 않습니까? 지문이 이제 항상 바뀌는 건데 언어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이게 질문지 내용이었어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었는데 일단 오른쪽에 계신 분은 공공기관에 응시해서 최종 합격한 이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NCS를 봐야 되는 거 맞죠? NCS는 여러분 국어 시험 중에서도 감각이 좀 필요한 시험이잖아요. 국어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으셨던 거 맞고 토익 점수 제출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토익에 대해서도 감각이 있던 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어 영어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셨는데 1, 2월 달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실강만 참여를 하셨대요. 그럼 이거는 왜 참여를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 말씀은 제가 이제 토익 시험이라든가 NCS 같은 건 잘 볼 자신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출제 각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1, 2월에는 실강만 참여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강 듣지 않았습니다. 요거 느낌 맞죠, 여러분? 그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1, 2월에 이제 실강만 참여하고 이제 내가 측정을 했었는데 왼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1, 2월에 수업을 쭉 듣고 3월 달에 측정을 나름 해봤을 때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대략 한 7, 80 정도만 딱 받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그걸 메꿔가지고 90점 이상으로 끌어올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본 소양은 있기는 했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언어 과목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 됐죠? 행정학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왼쪽에 계신 분은요. 그 옛날에 3년 전에 인문이론 수업 간단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3년 전이고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전공자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험 준비를 그때는 안 했었대요. 3년이 지나서 다시 준비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시생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전공자예요. 행정학 전공자. 근데 제가 이제 많은 학생분들을 만나 보니까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행정학 전공을 했더라도 그냥 중간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좀 급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낯선만 약간 없을 뿐인 것이지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타 부분 한번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 일일 모고 주간 모고를 활용은 했는데 뭐에 대해서? 언어 과목에 대해서 활용했다는 뜻이 되겠고 요거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처리한 부분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큰 틀에서 3가지가 있어요. 요건 미리 한번 적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은 3가지가 있어요. 큰 틀에서 하나는 천지문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여기 인역처 주간 7급급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고난도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이렇게 세 권으로 큰 틀에서 구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지금 두 분 다 모두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 9급 기출 문제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습으로 한번 쭉 혼자서 풀어보셨다. 이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천지문은 회독을 많이 하시고 수업도 반복해서 들으셨대요.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문에 대한 일부 합격 수기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만.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도 사실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24년도 국가직 9급에서 우정직 수석하신 분이에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서와 천지문 교재 위주로 공부하셨다.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기본서의 경우 그렇죠. 500페이지 정도고요. 천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OX 문제집입니다. 천지문이 왜 도움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 핵심 기출 선지만 잘 넣어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행정학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이 되고 나서 쌓여 있는 문제 데이터가 6천 문제예요. 6천 문제를 사지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4,000개의 기출 OX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24,000개 기출 OX 문제집 드릴게요. 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죠? 제가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 정리예요. 그래서 24,000개의 선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분석을 해서 대략 한 1,200개 정도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저 교재는 그냥 기출 OX 넣었다 그건 아니고 제 나름의 노동의 대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넘어가고 이분 같은 경우엔 이번에 이제 국가지방직에서 양자 모두 붙으신 분이에요. 그 국가직은 이제 전국 일반행정을 붙으셨고 지방직은 서울시를 붙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서 쓰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여러분들 원서 쓰실 때 상향지원에서 만약에 이제 원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요. 전국 일반행정을 쓰는 경우가 있고 국가직은 그다음에 지방직은 서울시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험에서 두 개 다 붙은 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필기 합격하실 때 점수를 보면 국가직은 평균이 80이 아니죠. 96점이고 지방직은 97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직에서는 4개 틀리고 지방직에서는 3개 틀린 것이고 행정학은 다 90점을 받으셨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기본서와 천지문 위주로 회독을 하셨다.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서하고 천지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요거 많잖아요. 이거보다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진생 커리 중에서 가장 좋은 강의 꼽자면 천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문은 뭐냐면 기출 OX 문제집이에요. 그렇긴 한데 저걸 제가 자습 자료로 드리는 건 아니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 수업을 할 때는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런 패턴이고 시수가 얼마 안 돼요. 34시간이면 다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수업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까닭에 긴 시간 할애가 되지만 이런 압축 정리하는 수업이 있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재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어저께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 왼쪽 열에 있던 그분 같은 경우에 천지문 교재 볼 때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라고 제가 이제 여쭤보기도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출 OX를 쭉 리딩을 하시다가 뭔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셨대요. 인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로 다시 찾아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공부하면서 천지문을 참 여러 번 숙독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천지문 가지고 합격하려면 천지문 가지고 되는 거예요? 기본서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서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세돌 씨한테 한판 졌잖아요. 그때 이제 졌던 이유는요. 이세돌 씨가 둔 수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데이터로 입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기본서 자체가 데이터거든요. 이 좋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기본서가 빈약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보시죠 한번. 이건 PPT를 보시면 돼요. 7급 주제 문제들을 많이 다뤄드렸다, 이런 내용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20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 20문제가 다 9급 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주요 문제는 대략 한 제 생각에 7문항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7문항은요 7급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학 선생은 반드시 7급 주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이제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요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합격자예요.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천지문 강의는 시험을 대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분이 기본서를 베이스로 하면서 천지문을 참 많이 보셨구나. 요거 하나 이제 수강 후일 제가 이제 발췌를 해 왔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한번 보시죠. 천지문만 3회독 하더라도 80점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지 좀 아시겠죠? 네, 요분은 이제 100점 받으신 분인데 그 지방직에서도 100점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천지문과 관련된 거니까 기본서는 물론이고 천지문과 예상문제집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어찌됐건 천지문 얘기가 공통분모로 들어간다는 것만 캐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핵심 기출 선지들이 잘 들어있다. 요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는 게 빠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OX 문제 프린트 드렸죠.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야에서는 그냥 오늘 배운 거 그냥 확인학습하는 프린트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앞면에 기출 OX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뒷면 한번 보세요. 뒷면에 보면 이제 해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특별한 게 정말 없어 보이는데 요 OX의 구성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OX를 풀어드릴 때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는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푸는데 그때 수단이 천지문 얘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천지문 원고를 베이스로 제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천지문 교재가 새로 나왔을 때 그 교재에 대해서 모든 선지가 낯선 것보다는 내가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이나 심화 이론 수업을 들은 사람의 경우 해당 교재에서 그래도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친숙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론 수업 진도 나가면서 이 OX 틈틈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린트로 돌아와서 5번 내용 한번 보시죠. 거기 2번 방가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표를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그 내용인 건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보세요. 실각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뭘 활용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강을 잘 활용하셨다. 그래서 실강을 듣는 분들의 기본적인 니즈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냐면 나는 인강 수업에 도저히 손에 맞지가 않아서 모든 수업을 실강으로만 들어야만 한다라는 니즈를 가진 고객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고객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실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강제성만 받고 싶은 것이지 인강 듣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강의가 있다고 했을 때 일부 강의에 대해서는 실강 참여를 하고 일부 강의에 대해서 인강 듣는 건 불편함이 없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후자에 계신 분이 합격에 훨씬 유리하세요. 요거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숙제를 내리고자 한다면 요거 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실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2시에 만나가지고 대략 한 6시까지는 4시간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강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보통 1배속으로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약간 배속을 당겨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강을 들을 수 있는 힘과 집중력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유리한 분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잘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려봤을 때 천지문과 기본서를 같이 보지 천지문만 봤다라는 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값, 기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내가 만약에 미끄러져서 재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도 기본서를 베이스로 공부를 했던 분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본서 중요하다. 6번 동그라미에서 공부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행정학, 분량이 많은 행정학을 요점 정리하는 방법은 전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기본서와 문제집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2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본서를 숙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론 수업을 쭉 가르쳐 드리면 기본서를 여러 번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서 문제집도 숙독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어보면서 경험만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참고한다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한다는 뜻은 뭐냐면 경험만 한다 이 뜻이에요. 풀이만 해본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기본서는 참고하면서 문제집 중에 하나를 정해서 여러 번 보고 숙독을 한다. 이거 느낌 왔습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2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하세요. 됐죠, 여러분? 자,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 기본서는 뭔지 알겠는데 문제집은 뭡니까? 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본서 말고 문제집의 유형은 크게 제가 4가지를 적어놨어요. 천지문, 인역처 중심 799 문제집, 고난도 예상 문제집, 올기출 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올기출 문제집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X 표시를 이렇게 해두세요, 여러분. 저거는 이제 숙독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엔 분량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용이냐면 이거예요. 그냥 확인 학습용이에요. 분량이 좀 적다. 이게 대략 한 450제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올기출 문제집 말고 나머지 3권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숙독하시면서 기본서 참고서로 쓰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프로포절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프린트로요. 거기에서 맨 위에 올라가 보면 1번 동그라미에 체육진 소개 보이시죠? 나 뜨겁지만 거기에서 2번 방가로에서 방문각에서 가장 많이 합격자를 배출한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1번 동그라미에 7급 이관왕 이거 보이세요? 7급 이관왕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해 1월에 시작을 해서 그해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을 다 붙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방직이 서울시였었거든요. 서울시 7급 필기 합격선이 몇 점이었게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대략 한 95점 정도 됐을걸요. 근데 이분이 아마 96점인가 받아서 붙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방법 선택했어요. 1번 방가로 방법 선택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난 문제집 외우는 거 싫어. 그냥 기본서 많이 읽는 게 좋아. 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또 인터뷰를 하죠. 궁금하니까. 그럼 제 기본서를 한번 쭉 읽는데 며칠 걸렸나요? 나중에 갈수록. 이랬더니 이분은 3일이었어요. 3일. 예,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수석 합격자가 올해도 나왔죠. 우정직 수석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전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예. 근데 이분은 필기 점수가 평균이 97점이세요. 3개 틀리셨습니다. 행정학 만점이세요. 요분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어떻게 공부했냐면 기본서 참고로 하면서 문제집 숙독을 하셨는데요. 이 3권의 문제집 중에서 뭘 선택을 하셨냐면 2번 동그라미 책을 선택을 하셨어요.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지문이 효과가 있는 책이긴 하잖아요. 천지문을 숙독하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 물어봤어요. 제가 또 여쭤봤죠. 그때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생님 천지문 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좀 불안했어요 이러셨어요. 뭐가 불안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푸는 과정은 문제가 있고 그 사지선다로 구성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상대적인 것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천지문 문제집은 그렇게 선택하는 행위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약간 불안감이 느껴져서 인역처 중심 799 문제집으로 숙독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지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아보실 때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불안하게 되면 불안감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은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풀어보셔도 되는데 설령 내가 해당 교재로 공부할 때 불안감이 든다. 그러면 다른 책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문제집 유형이 다양하긴 하죠. 다양한 문제집을 다 풀어보긴 하셨어요. 다 경험은 하셨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군무원 9급 7급 수석 합격자 요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분들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1번 방과후 내용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케이스예요? 그냥 문제집은 그냥 쭉 풀어보기만 하고 내가 기본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기본서 한 권 전체적으로 빠르게 볼 때 며칠 걸렸습니까? 항상 물어보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라고 했을 때 일주일 걸리셨어요. 그러면 3일은 제가 봤을 때 그 7급 이관왕하신 분이 능력치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세 시험도 워낙 고득점자다 보니까 그냥 이 텍스트 흡입력 자체가 워낙 좋으신 분 같고 그래서 3일이 가능했던 것 같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 기본서를 7일 동안에 한 번 보는 거는 누구나 가능은 하다. 다만 그게 여러 번 보는 과정, 그 숙련의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 방법을 막 헤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안함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 7번 동그라미에서 시간 단축을 위한 제한 보이십니까?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번 방과후하고 2번 방과후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저는 7월에 시작을 하여 행정학을 12월이 끝나기 전까지 고득점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물론 기출문제집 같은 거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는 클래스가 당연히 있겠지만은 혹여 선생님 저 그냥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으니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건 어떤 분들이겠어요? 언어적 감각이 있으니까는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그냥 1번 방과후나 2번 방과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인강으로 전년도 체이긴 하지만 그냥 내가 숙제로 해나가면서 같이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그 언어적 감각이 부족하더라도 저는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그 국어나 영어 과목이라는 거 언어 과목은요. 내가 뭔가 시간 투자를 하면 이 점수 상승에 필요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과목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애초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왕 얘기가 나와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국어 영어가 나 좀 약하다, 언어적 베이스가 약하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언어 과목보다는 암기 과목이 우선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요, 국어랑 영어는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건 맞죠. 그래서 독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거라서 그 시험의 빈도를 여러 번 이제 많이 치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최고점을 일관적으로 받는다는 건 좀 쉽지 않다고 보시면 좋아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 경험이라서. 근데 암기 과목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정한 실력을 만들어 두면 일관성 있게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좋은 방패가 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인역처 중심 문제풀이건 천지문 수업을 인강으로 병행하고 이건 이제 상관없다.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1번 방과로나 2번 방과로 내용 하나 선택을 해서 숙제로 인강을 진행을 한다면은 장점은 뭐냐? 아무래도 내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치는 빨리 좋아지겠죠. 단점은 뭐겠어요? 책이 새로운 게 아니고 작년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는 장점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제가 아마 11월에 기출문제를 쭉 풀어나갈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새 책을 다시 사서 내가 수업에 들어와도 복습하는 과정으로서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론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작년에 찍은 강의를 참고해서 풀어본다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방과로 한번 보세요. 천지문 수업을 인강으로 병행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 뭐냐면 제가 25년도 1월에서 3월에 천지문을 찍어놨어요. 그럼 해당 강의는요. 국가직 동영을 진행하면서 천지문 문제풀이를 같이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동영을 풀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해당 인강에서 국가직 동영은 패스하시고 천지문에 대한 수업만 빨리 들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34강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방과로에서 지금 재시생 분들의 경우에는 이 1번 방과로든 2번 방과로든 하나 선택을 해서 혹은 모두 하건 요거를 반드시 이제 병행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 감각이 부족한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최고의 조언은 두 가지예요.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서 잘 쓰세요. 원서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격하는데 30%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전부 상향 지원하지 말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가직 시험 보실 때 전국 단위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언어적 감각이 탁월한 분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랑 경쟁을 잠깐 피해서 로컬로 내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정사업법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직도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최고 경쟁률을 자랑하는 서울시를 쓴다. 이러면 제일 센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방직에 대해서는 난 굳이 서울시 쓰지 않고 다른 로컬로 쓰겠다. 요거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 감각이 부족하면 언어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 노력은 당연히 기울여야 되겠지만 원서를 쓸 때 모두 상향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많이 보세요. 시험이라는 건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국가직 9급이 4월에 있고 6월에 지방직 9급이 있고 7월에 군무원 9급 시험이 있어요. 선생님 군무원 저는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군무원 같은 경우에 국방부나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나 다양한 곳에서 뽑죠. 그중에서요 국방부에서 뽑는 군무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우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국방부 인사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해마다 경쟁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별들의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별들의 전쟁. 그래서 상향 지원하지 말라. 요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년에 시험 보실 때 국가직은 전국 단위 일반 행정 쓰고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는 서울시 쓰고 세 번째는 군무원은 국방부 쓰고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는 내가 약간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하셔라.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었어요. 저한테 원서 쓰는 거 문의하고자 하실 때는 나중에 이제 문의하고자 하실 때 저한테 데이터 3가지 가지고 오세요. 지역, 경쟁률, 필기 점수, 그거 최근 3년치 잘라가지고 딱 가지고 오시면 어디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는요, 기본적으로 노란색 형광펜 처리한 게 중요하고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가장 위에 있는 표 맞죠?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26년 얘기는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도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수업이 요게 기본 이론 수업이 되겠고, 행정학 전체 분량 중에서 일부분 절반 정도 발췌해서 진도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 정책 조직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심화이론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수업에 대해서는 여기 심화이론까지 진도를 들으셨으면 딱 끝을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올인원 수업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맞아요, 압축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올인원 수업 하나만 가지고 행정학 전범위가 잘 커버가 가능하면 저는 기본 심화 깔지 않을 것 같아요. 올인원 수업만 깔겠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올인원 수업은 기본 심화 이론이 있다는 베이스 하에 성립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령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셨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심화 이론보다는 제가 올인원 수업 들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올인원 수업에서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 심화 이론에서 발췌독을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인원 수업에 대해서 급급해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여기 자리에 오셔가지고 오늘 배우는 내용 충분히 잘 복습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인원도 제가 나중에 촬영은 해두겠다. 아무튼 압축하고 정리하는 수업이고, 활용하실 분은 혹여 나중에 이제 복습용으로 일부 활용을 하셔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심화가 잘 되어 있으면 올인원을 또 반복해서 듣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들어가게 된다. 참 많은 수업을 작년에 했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에서 7급 문제 이렇게 많이 풀어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천지문에 대해서 이제 1, 2월에 들어갔었어요. 그 천지문을 이제 다음 회의론에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그 뭐냐면 올해 10월 달에 국가지방직 7급 시험 치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 선지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싹 다 반영을 해서 천지문 교재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가르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올해는 천지문을 조금 더 일찍 출간할까,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프린트해서 일정 부분 진도를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혹시나 그냥 천지문 작년 교재라도 빨리 받아서 풀어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동영모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요거 예상 문제는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 문제인데 기출 약간 변형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같이 풀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뭔가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프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목요일마다 진행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문이론을 제가 25년 5, 6월에 촬영을 해두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제 2번 동그라미 내용 같이 보시죠. 프린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형광펜 처리한 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의 개요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업 개요 중에서 2번 방가로 한번 보세요. 2번 방가로. 거기 보면 진도 목표 보이시죠? 진도 목표라는 거는 이론서 기준 하루 약 15페이지 정도 진도를 나가고, 거기에서 보시면 240개 기출 OX 다룹니다. 이 표현 있죠? 요거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한 번 만났을 때 대략 한 15개 정도씩 다룰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한 주에 30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2개월이니까 240개 정도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심화까지 끝나게 되면은 요거보다 더 많이 다루게 되겠죠. 500개 정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요, 천지문에서 상당 부분은 선지 경험을 미리 하고 나중에 천지문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방가로는 요거 한번 보시죠. 숙제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인문이론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의 경우 25년 5, 6월에 촬영한 인문이론을 빠르게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20강이에요. 20강.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얘기 말씀드렸냐면, 단기 합격하려면 인강을 잘 활용해야 된다. 찍어놓은 인강이 있으면 좋은 건데,
20시간의 러닝 타임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인강으로 수행을 했을 때 정말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쭉 듣고 다음 주 수업 오실 때 이제 참여 또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양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기본서예요. 기본서가 뭐냐면 사실 제 기본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작년 교재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학 시험이라는 게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치러진 내용이라든가 7급 내용이라든가 짚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좀 꾸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시 한번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출판사도 좀 일이 밀려 있고 해서 약간 딜레이 돼서 출간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출판사하고 얘기해 보면서 미리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론서는요 프린트 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거 됐죠?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단연간 만나면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잘 해준 게 처음에 프로포절 같아요. 그 프로포절이 딱 한 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한 장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1년간 그 행정학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간직해 두고 숙지해 두면 좋을 제안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흘려서 읽지 마시고 꼭 잘 한번 정독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절을 정독을 하실 때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 처리한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이 요점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프린트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